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밤이 2주 동안 멈춥니다. 우리나라는 저녁이 밝은 나라로 유명하죠. 수많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부러워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저녁에 밝은 길거리를 구경하는 것 자체를 관광이라고 여길 정도이니까요. 우리는 당연해서 평소에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치안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녁에 돌아다니는 것에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친구들을 만나는 약속을 잡을 때 술자리를 갖기 위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 약속을 잡는 경우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약속을 잡기도 꺼려서 못 잡은 지 몇 달째인데 이제는 그냥 돌아다니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의 조치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전반적인 경제, 사회활동이 마무리되는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필품을 제외한 대형마트는 영업 중단 조치에 취해지고 일반 관리시설의 운영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시행되는 조치이죠. 밤 9시 이후 허용되는 건 필수적인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작은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뿐입니다. 국공립시설은 시간과 관계없이 일체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는 조치이죠. 이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30% 감축하고 자치구와 출연기관에 대해 50% 재택근무 시행과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죠. 이런 정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긴밀 접촉자를 줄이기 위해 혼잡한 시간대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이고, 간접적으로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며 그 외 시간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모임 참여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목표는 2주 내에 2자릿수 확진자로 다시 내려오길 기대하는 것인데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외국의 경우는 더 암담합니다. 미국은 코로나의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률은 기존보다 올라갔지만 오히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쓴 범죄자들이 날뛰고 있는 것인데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현재 강력 절도 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범인을 잡기 어려워진 상황을 파악해 이를 이용해 범죄에 악용한 것이죠. 제 주변 지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조금 덜 꾸미고 다녀도 돼서 마스크의 소소한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를 악용해 범죄에 활용할 생각을 하다니,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조심하고 있는 시기에 범죄율까지 높아지다니 앞길이 막막할 것 같네요.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범죄마저 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니 작년보다 5.5배나 범죄율이 증가했다고 해. 사람들이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하다 보니 얼굴이 가려져서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과 접촉하는 게 무섭지만 범죄까지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한국은 마스크 범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는커녕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저녁에 상점을 닫는 정책을 2주 동안 따른다. 그들이 코로나 2차 확산을 맞이하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비되는 미국의 상황에 한탄하는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소매치기들이나 강도들이 쓰는 마스크를 온 국민이 쓰면서 밤거리가 무서워지고 있어. 요즘에는 짧은 치마를 입으면 마스크를 쓰고 노골적으로 쳐다본다. 얼굴을 가리면 어떤 표정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한국 여자들도 늦은 시간에는 뉴욕에서 지하철은 타지 마. 지난주에 친구 지갑을 훔치려던 남자를 쫓아버렸는데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착용하니까 몽타주를 그릴 수도 없어.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소매치기만 늘어나겠지. 이제는 쇼핑몰이나 빌딩에 들어갈 때 경비원들이 안 보이면 너무 불안해. 바르셀로나는 실업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다 같이 여행객 핸드폰이나 훔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쳤어. 어디서 건당 400유로가 넘는 일을 구하겠어. 한국인 친구 2명이랑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로 자기 물건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뭐든 같이 쓰고 빌려주고
심지어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 못하고 빌려준 것도 까먹는 수준이야. 그래서 돈은 어찌 모을지 걱정도 되지만 내 물건을 훔칠 것 같지는 않아. 올해 시위가 엄청 많아서 늦은 시간에는 대부분의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어. 밤에 마트라도 갈 때 경찰차라도 안 보이면 불안하기 시작해. 한국은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간다는데 방역처럼 순찰도 엄청 치밀하게 하고 있겠지? CCTV를 집 앞 초인종에 설치한 지 3달 만에 택배 도둑을 녹화했다.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차량 번호가 찍혔어. 조만간 경찰서에서 보자. 애플워치 도둑놈아. 파리 지하철의 소매치기는 2020년 내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조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경찰들은 무엇을 하는 거야? 인천에서 한국제약회사와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어. 코로나 치료제 수입 관련 건인데 결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업무를 보고 이탈리아로 돌아오기까지 소매치기나 도둑을 걱정할 환경이 아니었다. 완전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쁜 여자 2명을 봤으니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봐라. 우리 형이 마드리드에서 중고 스마트폰 장사를 하는데 매출의 절반이 소매치기들의 물건이다.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그런지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하자도 없는 물건들이라서 거절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이래. 도시의 범죄는 경찰이 잡아야지 상인들이 해결할 수는 없잖아. 다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갤럭시의 나라야. 아이폰이 비싸게 팔리지만 요즘 한국의 도둑들도 신나겠군. 마스크를 쓰면 길거리의 친구들도 못 알아보는데 처음 보는 소매치기는 자유를 얻은 것과 같아. 한국의 치안이 OECD에서도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어. 부과된 설명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였다. 3년 전에 한국인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번호를 알려달라고 아이폰을 들이밀었어. 내가 도둑이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 적응이 됐다. 그래도 기석 씨는 파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적어도 유럽은 내 것은 전부 내 손으로 지켜야 되는 곳이다. 반년 전에 노마스크 폭력 시위가 있던 때부터 저녁 7시가 넘으면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온다. 클리브랜드는 가로등이나 빌딩들이 빼곡하지 않아서 해가 지면 새카만 밤인데 완전 무서워. 밖에 순찰차나 경비원이 없으면 쓰레기도 버리러 나가지 않아. 로마에서 가장 소매치기에 취약한 관광객들이 뽑혔는데 한국인들이 최상위권에 속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탁자 위에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올려두는 습관이 있고 심지어 잃어버리면 경찰서에 오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 내가 아는 아시아인들은 돈에 미쳐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보면 다를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도 다른 사람 물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신기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